오늘도 아침 6시에 눈이 떠집니다. 시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잠도 짧아지고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해서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요. 작은 투룸 빌라에서 홀로 살아가는 73세 김영숙.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어머니입니다. 두 자녀 모두 좋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버렸거든요. 아들 민수는 5년 전 캐나다로, 딸 미영이는 3년 전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처음엔 몇 년만 일하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제는 영주권을 받았다며 완전히 정착할 생각인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영상통화를 하긴 하지만 시차 때문에 대화하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화면 속 얼굴을 보고 있으면 더 그리워져요. 제가 받는 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서 한 달에 82만 원입니다. 젊었을 때 전업주부로 살다 보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서 받는 금액이 많지 않아요.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합쳐도 월 82만 원이 전부예요. 다행히 작은 빌라지만 집은 제 소유라서 월세 걱정은 없지만 관리비와 공과금 그리고 생활비를 생각하면 빠듯하기만 해요. 고혈압과 당뇨 약값까지 더하면 한 달에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나가니까 정말 한 푼 한 푼이 아까워요. 가끔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가 붙은 반찬을 사면서 내가 이런 신세가 될 줄 알았나 싶어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게 제 현실이니까요. 제가 어릴 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6살 때 6.25 전쟁을 겪었으니까 그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다짐했죠. 내 자식들만큼은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요. 21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벌어오는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살았어요. 1980년에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나고 3년 후에 딸 미영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좁은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랄수록 돈이 많이 들었어요. 분유가, 기저귀값부터 시작해서 조금 크면 학원비며 교재비며. 특히 교육비는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켜야 한다. 이게 저와 남편의 철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이웃집 아이들 돌봄 일을 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야근까지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도 했어요. 우리 부부는 정말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은 모두 아이들에게 들어갔어요.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는 과외까지 시켜주고 싶어서 제가 새벽 배달 일까지 시작했어요. 자전거에 신문을 가득 싣고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배달했죠. 겨울 아침 찬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면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부모 마음을 아는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민수는 성격이 차분하고 수학을 잘했고 미영이는 활발하면서도 영어에 재능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학원비며 참고 수업이며 돈이 많이 들었지만 저희는 아무 말 없이 다 대주었어요. 가끔 제 옷은 몇 년씩 입어도 아이들 옷은 새 걸로 사주었고 저희는 외식을 못해도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건 다 사주었어요. 드디어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서울에 있는 공대에 붙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울 생활비와 등록금을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 아이 교육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작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민수 학비를 댔어요. 2년 후 미영이도 대학에 들어가니 부담이 더 커졌죠. 저는 그때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고 남편은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어요. 고생 좀 하자 여보. 아이들만 잘 되면 우리도 편해질 거야.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대학 4학년이 되던 해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과로가 누적되어서 심근경색이 온 거였어요. 병원에서 2달 동안 치료받으시고 나서는 예전처럼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가게가 더 어려워졌어요. 남편 수입은 줄어들고 병원비는 늘어나니까 저는 마트 일에 더해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 학비는 끝까지 댔어요. 민수는 컴퓨터 관련 회사에 취직했고 미영이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아이들이 취업하고 나서 2년 정도는 함께 살았어요. 민수와 미영이가 생활비도 좀 주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해서 그나마 여유가 생겼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2019년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나 캐나다로 이민 갈 기회가 생겼어. IT 분야는 해외에서 더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진지했어요. 이미 이민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몇 년 있다가 돈 좀 벌면 다시 돌아올게. 그때는 엄마, 아빠 편하게 모시고 살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어요. 공항에 배웅 나가서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년 후에는 미영이까지. 언니도 호주에서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떠났어요. 남편과 저만 덩그러니 남겨진 거예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아이들 방이 텅 비어 있는 게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아이들은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명절 때는 용돈도 보내주었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엄마 아빠 모시러 갈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나마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나빠지더니 결국 투석도 소용없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 아이들은 급히 한국으로 왔어요. 장례식 때 민수와 미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모실게요. 캐나다나 호주로 오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73살의 언어도 안 통하는 외국에 가서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묻힌 이곳을 떠나기도 싫었고요. 결국 아이들은 다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생활이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집안일은 그렇다 치고 각종 서류 일이며 병원 일이며 그동안 남편이 다 해주던 것들을 제가 혼자 해야 하니까 답답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아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받게 된 국민연금이 월 52만 원, 제가 65세 이후부터 받기 시작한 기초연금이 30만 원, 합쳐서 82만 원이 제 한 달 수입의 전부예요.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식료품비가 20만 원, 고혈압과 당뇨 약값이 8만 원, 기타 잡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가 나가요. 10만 원 정도가 남긴 하지만 간혹 병원에 가거나 집에 고장 난 곳이 있으면 금세 사라져요. 그래서 정말 아껴가며 살아야 해요. 마트에 갈 때는 항상 계산기를 들고 다녀요. 하나하나 가격을 보면서 꼭 필요한 것만 사죠. 할인 스티커가 붙은 상품을 찾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가끔 TV에서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나오면 언제 저런 걸 먹어봤지? 싶기도 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가끔 외식이라도 시켜줬는데 이제는 그런 호사도 부릴 수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집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월세까지 내야 한다면 정말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웃에 사는 박할머니는 월세 40만 원을 내시는데 연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자녀들한테 손을 벌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이 해외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부담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요즘 하루 일과는 이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켜고 간단히 아침을 먹어요. 보통 계란 하나와 김치 그리고 잠밥을 볶아 먹죠. 오전에는 집안 청소를 하고 점심 전에 근처 경로당에 나가요. 경로당에 가면 혼자 있을 때보다 그나마 덜 외로워요.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하고 가끔 윷놀이나 화투도 치면서 시간을 보내죠. 점심은 경로당에서 무료 급식으로 해결할 때가 많아요. 일주일에 3번 정도 급식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집에서 식료품비를 아낄 수 있어서 도움이 돼요.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서 TV를 보거나 뜨개질을 해요. 가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기도 하고요. 저녁은 간단히 혼자 차려 먹고 밤 9시면 잠자리에 들어요. 주말이 가장 힘들어요. 경로당도 문을 닫고 온종일 집에 혼자 있어야 하거든요. 그럴 때면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에요. 아이들과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영상통화를 해요. 시차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주로 아이들 쪽에서 연락이 와야 통화할 수 있어요. 민수는 캐나다에서 IT 회사에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해요. 현지 여자분과 사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미영이는 호주에서 회계사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 현지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니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한국과 멀어지는 것 같아 서운해요. 이제는 엄마 모시러 갈게라는 말도 잘 안 하거든요. 명절 때마다 용돈을 보내주긴 하는데 저는 그 돈을 거의 안 써요.
혹시 나중에 병원비가 많이 들 일이 생길까 봐서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하지만 원망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이들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니까요. 다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옛날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그리워져요. 민수가 7살, 미영이가 4살이었을 때 좁은 방에서 네 식구가 나란히 누워 잠들던 때 말이에요.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는데 지금은 혼자서 넓은 침대에 누워도 왜 이리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고혈압 때문에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당뇨 수치도 조심해야 해서 식단 관리가 힘들어요. 요즘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아파요. 병원에 가고 싶지만 진료비가 부담되어서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가끔 밤에 갑자기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무서운 건 혼자라는 거예요. 만약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알까 싶어서. 이웃 할머니와 매일 안부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하루라도 전화를 안 받으면 서로 확인하러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여전해요. 요 며칠은 구청에서 나온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응급 버튼을 누르면 119에 연결되는 장치를 집에 설치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아직 못했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말고도 마음의 외로움이 제일 힘들어요. 아침에 눈 떠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할 사람도 없고 밥 먹으면서 맛있다 할 사람도 없고 TV 보면서 웃거나 울어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가끔 혼자 말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라고 혼자 중얼거리거나 이 드라마 재밌네라고 혼자 말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혼자라는 걸 깨달으면 더 서러워져요. 가장 힘든 건 명절이에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 말이에요. 예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차례도 지내고 온 가족이 모여서 떡국도 끓여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기억만 남았어요. 작년 추석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TV에서 고향 찾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 살 날이 남았고 언젠가는 아이들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요즘은 작은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마트에서 할인된 좋은 과일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라든지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라든지 아이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을 때라든지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어요. 가끔 미래를 생각해봐요. 아마 저는 계속 이렇게 혼자 살아갈 거예요. 건강이 더 나빠지면 요양원에 가게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각자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요. 제가 평생 바란 게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어요.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요. 그날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겠어요. 혼자여도 씩씩하게 외로워도 웃으면서 말이에요. 그래야 언젠가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어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네요.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려 해요. 아이들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단다. 너희들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